여기까지 우리가 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승낙이 나옵니다. 자, 승낙은 우리가 청약을 하면서 대부분 다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승낙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승낙이란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그 의사표시는 피청약자의 진술,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쓰는데 사실 영어로 statement라고 쓰면 이거는 말로 한 것, 글로 쓴 것 전부 다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딱 한마디로 바꿀 만한 게 마땅한 게 사실 없어요. 진술이라고 하면 지금 말 정도가 되죠. 보통 진술서 뭐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말로는 서면이 되는데 진술과 진술서를 한꺼번에 다 합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원문에는 statement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그 기타의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말로 또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행위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청약자가 A라는 물품 100개를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그 피청약자가 계약의 내용 괜찮은 것 같거든요. 과묵한 사람이야. 말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돈을 송금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계약 내용대로 정확한 금액을 그 사람의 계좌로 넣어줬다. 계약 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자, 내가 A라는 물품 100개를 사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공장 사장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안 한 거야. 물품부터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물품을 송부했다라고 하면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청약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 물품 그냥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로 하는 경우에도 승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진술이라거나 어떤 의사표시는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승낙도 역시 도달해야 해요. 도달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한 건 행위를 한 때의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세부적인 부분, 예외적인 부분으로 좀 봐두셔야 돼요. 승낙을 할 수 있는 건 의사표시를 말로, 글로 다 할 수 있다. 행위로도 할 수 있다. 다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말로 한 것, 글로 한 것은 도달해야 하고요. 행위로 한 때는 그 행위를 한 때. 그래서 돈을 송금한 때, 물품을 송부한 때, 돈이 계좌에 들어온 때, 입금된 때가 아니고요. 물품이 도착한 때가 아니에요. 물품을 발송한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침묵 또는 부작위. 침묵은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행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라는 건 in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inactivity 하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합니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요. 암묵적으로 해도 되지만 가만히 있는 것,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승낙이 되진 않아요. 말로 하던 행위로 하건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가로 해보시면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승낙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러 이미지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말로 바꾸면 경상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 거울에 비춰진 상,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글로 바꾼 겁니다. 경상의 원칙. 자, 승낙은 토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사, 거울에 비친 듯이 그냥 내용 그대로 반사만 해야 됩니다. 받은 그대로 승낙해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붙였다거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조금 바꿨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승낙의 요건 우리 앞에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승낙의 존속기간, 유효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었다면 승낙도 그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보내어진 제안이라는 어떤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받은 특정이 그 사람이 승낙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승낙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승낙의 의사표시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경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다른 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같은 의미로 경상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낙 기간은 우리 앞에서 청약의 유효 기간하고 같이 묶어서 쭉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아까 청약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CIS 기준에서는 승낙은 청약과 똑같이 도달한 때,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효력 발생 시기, 지정기간이 있었다면 그 지정기간 내, 지정기간이 없었다면 뭐죠? 합리적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청약자가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에 관한 행위로 했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한때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구두 청약인 경우에는 사실은 효력 발생 시기가 아니고요.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기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두 청약의 경우에는 말로 누가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 승낙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말로 뭔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인지 거절인지의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물론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전화로 했는데 말로 했는데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라고 했다면 승낙 기간은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경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다. 구두의 청약에 대해서는 즉시 승낙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에서 승낙 효력은 또 언제 소멸하는가? 승낙에도 철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철회와 취소의 개념을 잘 살펴봤었는데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철회가 뭐라 그랬죠? 어떤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우리가 철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했는데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내가 승낙한 이전에 승낙을 했다 쳐도 그 내용을 효력 발생하기 전에 거두어들일 수 있다. 자, 승낙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승낙이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시에 도달하는 거 청약과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을 한번 했고 승낙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했다. 원칙적으로는 철회가 더 먼저 도달해야 되지만 동시에 도달했다 하는 경우에도 철회도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승낙의 효력 소멸 얘기를 하면서 철회 얘기만 했어요. 승낙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승낙은 취소 가능할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취소와 철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승낙은 취소 가능하냐? 취소는 뭐라 그랬죠? 효력이 이미 발생한 어떤 의사표시를 없던 것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되지? 바로 그때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죠. 승낙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려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효력 발생되는 그때에 바로 계약으로 변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승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나중에 승낙을 취소한다는 개념은 없고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승낙의 취소보다 계약의 취소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에 끝에서 정리를 하시면 승낙은 철회만 가능하지 취소라는 건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승낙의 취소라는 건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변경된 승낙이 있습니다. 자, 변경된 승낙 첫 번째로 나온 게 반대 청약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청약에 토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한하거나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회신을 했는데 회신을 전체적인 취지에서 보면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거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청약에 대한 거절이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그러한 청약을 반대 청약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회신 내부에 승낙의 의사가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승낙을 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발생된 새로 한 청약에 대해서 그 피청약자가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양가로 두 번째 보시면 부가조건부 승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조건부라고 하는 건 청약의 내용에다가 A라는 청약에다가 플러스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이런 거 그 조건들을 덧붙인 거예요. 또는 청약에 원래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조금 변경한다거나 내용을 삭제했다거나 아무튼 변경이 생긴 것들 통틀어서 부가조건부 승낙이라고 하고 부가조건부 승낙은 원칙적으로는 반대 청약이다. 그런데 CISG에서는요. 한 가지 과정을 하나 더 둡니다. 실질적으로 변경했느냐라는 개념을 봅니다. 자, 실질적으로 변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materially al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경상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승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 조금 바꿨는데 그것까지 다 이잡듯이 봐서 승낙이 아니다. 또 새로운 청약이다. 거기에 대해서 또 승낙을 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조건, 변경된 조건의 내용이 부차적인 내용이라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청약에 대한 그냥 승낙이 있는 걸로 봐서 계약을 성립시켜주자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CISG에서는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승낙인 경우에만 반대 청약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일부 조건이 변경이 되었지만 승낙으로 인정을 해주는 CISG의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SG에서는 복잡하게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해둬야 계약 성립이 쉬워져요. 계약 성립이 쉬워져야 상거래가 활성화되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CISG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성립시키기 좋게 내용들을 일부 완화한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금이나 대금 지급의 조건,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를 어디서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 범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얼만큼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느냐, 분쟁 해결, 나중에 우리 계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분쟁 해결할 거다. 이런 조건들을 바꿨다면 중요 부분을 바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예시에 불과합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꿨으면 청약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조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마이너한 체인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근데 여기서 복잡한 게 또 하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청약. A라는 청약이 있었다. 원칙은 A 조건, A라는 조건대로 승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경상의 원칙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근데 CISG에서 예외 조항이 있었죠. 예외 조항에서는 그 A라는 조건을 A-라는 조건으로 바꿨는데 이 A-라는 조건이 실질적인 변경이냐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실질적 변경이냐. 만약에 실질적인 변경이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카운터 오퍼가 되는 거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변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건 승낙으로 유효하게 봐주는 겁니다. 이런 예시들에 나온 것들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바꿨다면. 근데 CISG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그 A라는 청약을 했던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조건대로 계약 체결하려고 했는데 얘가 조건을 조금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 있어. 그대로 놔두면 그냥 승낙으로 인정해 주니까 계약을 그대로 체결해야 돼요. 청약자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승낙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표시하면
조금 바꿨지만 A-라는 조건도 바뀐 건 바뀐 거다. 그래서 나는 계약 성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때는 또 승낙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제하면 청약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약자에도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 표시를 한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 그래도 조금 바꿨는데 별 상관없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A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했고 A-라는 실질적인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내용으로 승낙을 했다. 그래서 승낙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계약의 조건은 어떤 게 되는 걸까요? A로 계약을 이행해야 될까요? A-로서 계약을 이행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A- 이런 내용들, 부가적인 내용,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이런 부차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대로 그냥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라고 하면 청약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로 이제기를 하면 됩니다. 부차적인 부분이지만 나는 이건 청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갈에 보시면 지연된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 또 예외로 된 부분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청약은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승낙, 효력이 없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고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피청약자에게 유효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건 어차피 당사자 간의 의사 합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틀에 형식적으로 지연됐다, 승낙이 지연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가 나는 지연이 됐지만 이 부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겠다. 지연된 승낙에 대해서 최초의 청약자가 지연된 내용이지만 내가 승낙으로서 인정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원칙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연된 승낙이 통상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적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사정이 보여지는 경우 CISG의 규정이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이 CISG의 규정인데 CISG에서는 이 지연된 승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늦은 거야. 하나 늦은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정 때문에 늦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면으로 써서 승낙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일반적이었다면 당연히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폭설이 와가지고 3일 동안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못 왔어. 근데 눈이 녹고 나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눈만 안 왔으면 나한테 제대로 도착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정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제 시간에 도착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엔 늦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지만 어떤 사정하에서 보내어진 지연된 승낙의 경우에는 자, 원칙은요.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CISG에서 일방적으로 또 이런 규정을 놓으니까 청약자는 싫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눈이 오고 뭐가 했던 간에 늦었다. 나는 그 물품이 그 사람이 안 살 거로 생각해서 딴 사람한테 이미 8년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약자가 실효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사정이 있었지만 늦은 건 늦은 거다. 효력이 없다. 당신의 승낙은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실효가 되었다는 의사 표시를 해주면 때는 또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 외우려고 하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 와서 늦었어.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근데 싫어. 늦은 건 늦은 거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통지를 해주면 돼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간에 나는 이거는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통지를 해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취지를 잘 따라가 보시면 우리가 외운다거나 뭐 이런 필요 전혀 없고요. 잘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9회 기출 문제고요. 자, CISG상 청약에 대한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에 없는 부가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라는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하긴 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건데 내용을 조금만 바꾸자라고 피청약자가 부가적인 조건을 넣었다라고 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에 보시면 부가적인 조건이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냥 인정해 준다 그랬죠. 청약자가 그런 부가적 조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체함 없이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요.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청약자에게도 부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부가적 조건이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청약자가 그러한 부가적 조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체함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 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부가적인 조건 A-로 붙였던 이 조건대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계약의 내용은 A-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3번 보시면 부가적 조건이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에 관한 것이라면 쭉 읽어봐도 이런 거 바꾸면 내용을 심하게 바꾼 거죠. 100원짜리 팔겠다고 했는데 50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예시가 되게 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예시에 들어있었던 내용이고요. 네 번째, 부가적 조건이 당사자가 한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것이라면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3번과 4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분쟁의 해결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 내용이 약간 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키워드들 몇 개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요. 청약과 승낙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셔야 그 이후에 계약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 부분에서도 다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뒷부분에서는 무역 거래 조건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